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검사 탈색하면 양성이 안 나올까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 경우 이제 탈색을 하면 양성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게 되면 마약 검사는 뭐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게 되면 마약 검사는 크게 소변 검사, 모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 모발 검사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소변 검사는 아큐사인이라는 간이시약을 이용해서 2주에서 4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마약을 투여하겠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는 검사 키트에 소변을 떨어뜨리고 약 5분 정도 지난 뒤에 뭐 C 부분에 빨간띠가 보이면 양성, CT 부분에 모두 빨간띠가 보이면 음성. 즉 C 부분에 한 줄만 보이면 양성, 두 줄 다 보이면 음성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 검사를 보게 되면 모발 검사는 마약의 일부가 모발에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검사 방법으로 소변 검사에 비해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투약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가령 모발이 한 달에 1cm가 자란다고 하면은 그거 역으로 이제 추정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의 투약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검사는 약 50수에서 100수 정도 채취한 뒤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뭐 보통 한 달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보게 되면 마약 검사 탈색하면 양성이 안 나올까? 탈색을 하면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탈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소량을 투약한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뭐 탈색을 하면 양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약하거나 많은 양을 투약한 경우에는 탈색을 하더라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탈색을 하면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이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며 비록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공범자의 진술, 공범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섣불리 탈색을 하는 등 대응하기보단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비교적 짧은 기간 소량 투약한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장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반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반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는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반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못 갖추게 되는 거죠. 탈색하고 뭐 혐의 부인하고 뭐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 마약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가서 이렇게 조사받거나 이러지 마시고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가서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향정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던 사건이고 요거는 대마 이거는 혐의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 없다 이런 거 주장해서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요것도 이제 앞선 사건 비슷하게 혐의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범 위험성 없다는 거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필로폰 사건이고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안 해놨네요. 매수, 소지, 투약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 그람 수도 꽤 됐는데 이거 정말 경한 벌금형 나왔던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마인데 대마를 매매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매매하고 흡연하고 매매,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소지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거는 1심에서 그러니까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고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중한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려 있다고 봐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은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경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꼭 받아서 진행하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마약 사건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